세계적인 기업이 줄줄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작은 기업이 불과 25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으로 거듭났다면 믿겠는가? 과연 그 속에 숨겨진 비밀과 경영 법칙은 무엇일까? 삼성은 불과 25년 만에 경쟁 속에 무너진 기업들 사이에서 무려 300배의 성장을 일궈내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의 놀라운 경영 전략과 기법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되지 않았다.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경영자와 리더가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비밀의 법칙은 바로 이건희 회장의 27법칙이다. 이건희 회장은 어렸을 적 선진국을 보고 배우라는 아버지의 지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인연은 와세다 대학이었다. 이후 전자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늘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소니와 도시바,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 모두 삼성전자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그 당시에 삼성의 제품은 품질이나 명성, 체계적인 시스템과 훌륭한 인재, 매출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일본 기업보다 나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일본의 가전회사 산요전기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생산 기술을 배우기도 했고 심지어 일본 반도체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제품은 미국이나 일본의 한쪽 구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렴한 상품이었다. 그런 상황을 보다 못한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신경영 선언을 외쳤다.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삼성이 과연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 반신반의 시선이 그들을 주목했다. 하지만 10년 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를 앞질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섭게 달려나갔다. 언젠가부터 일본의 전자기업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경쟁자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건희 회장은 어떤 경영법으로 희대의 역전극을 이뤄냈을까? 진돗개처럼 집요함으로 끝장을 봐라. 진돗개는 천성적으로 수렵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끝내잡고 마는 집요한 승부 근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건희는 진돗개와 공통점이 많다. 그는 생데이터를 끊임없이 수렵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를 누가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작은 데이터에서 정보가 축적되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법이다. 리더에겐 권리가 아닌 창조가 필요하다.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리더라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사고의 틀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스스로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빌려서야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의 세계에 갇혀 살아야만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세상을 이끌고 더 넓고 높게 확장시키는 리더는 남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에티켓을 갖추되 선제압하라.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라고 스페인의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말했다. 이건희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국제화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현지인과 골프도 쳐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식사 초대를 하거나 초대에 응하기도 해야 한다. 사소한 에티켓을 소홀히 해서 중요한 상담을 망쳤다면 국제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희 회장은 에티켓을 강조하였고 삼성의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미와 에티켓 교육과 실습이다.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가 되라. 창조적 천재들은 기꺼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다. 그들은 남과 다른 것을 최초로 만들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다. 베낄 제품이 있고 쫓아갈 일들이 있으면 그 뒤를 쫓아가고 빨리 베끼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한번 세계 최초가 되어 1등이 되는 순간 무엇을 베껴야 할지 혹은 무엇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지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베끼고 따라갈 때보다 힘이 10배 이상 든다. 그 결과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또 사람이다. 이건희 회장은 T자형 인재를 좋아한다.
I자형 인재는 배척한다. I자형 인재란 한 가지 분야에만 정통하고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T자형 인재란 자기 분야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넓게 알고 있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그가 T자형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T자형 인재는 입체적 사고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I자형 인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둘째,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복합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T자형 인재와 같은 종합기술자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셋째, 경영 합리화와 한계 사업 정리가 거의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T자형 인재는 설 땅이 있지만 I자형 인재는 쓸모없게 된다. 목숨 걸고 자기 개발하라. 7시 내지 7시 30분에 시작해서 그날 모든 일과를 4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내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겨라. 그래서 퇴근하기 전 어느 곳에 들러서 운동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학 공부를 더 하든지 하고 6시 30분 전에 집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다. 이건희 회장은 왜 이렇게 삼성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기 개발에 미쳐라고 주문을 외우듯 말했을까? 삼성이 초특급 기업이 되기 위해선 모든 직원들을 도약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다른 경영자들이 흥청망청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도 오직 자기 개발에 몰두했다. 정확히 1968년부터 1987년까지다. 그는 퇴근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독학을 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미래공학 분야를 공부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섰다. 21세기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과거에는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고 스마트한 것이 우둔한 것을 먹는다. 이것은 전쟁에서도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지독한 공부와 노력을 통해 천재적인 경영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46세 때 창업자이자 아버지였던 이병철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을 이어받았다. 그 이후 삼성그룹의 악진은 눈부셨다. 이건희 회장은 최대의 공적인 한국의 섬유 제조업체였던 삼성을 세계 초일류의 기업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그것도 10년 사이의 말이다.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과 삼성의 역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널려있다. 가장 창조적인 리더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정보로 창조 경영을 해왔다. 결국 기존의 것을 경영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 시대 최고의 관건이다. 그리고 독서는 이러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